여러분, 보복 소비가 실종이 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죠. 물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PCE 지수라고 해서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지표가 말입니다, 전월 대비해봤더니 0.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PCE 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갔다면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놀랐는데 미국은 확실히 말입니다. 그죠? 예, 빨라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미국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들이 내놓는 지표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는 아직 거기에 수준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미국은 철저하게 대비하는구나. 시장에 대한 어떤 실사구시를 아주 세밀하게 대응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PCE 개인 소비지출 증감률이에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해봤더니 1월에 1.9%라고 해서 야,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2월에 0.6%, 3월에 1.2% 가니까 아니 미국이 살아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정부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민주당 정부 쪽에서 말입니다. 4월에 0.5%, 예, 그리고 5월에 0.3%, 6월에 1.1%가 되니까 이거 고용지수하고 따져보면 지금 한 달에 비농업 인구 고용지수가 37만 38만까지 가면서, 예,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비도 아니 1.1%까지 늘어났어. 지난 3월에 1.2%였는데 6월에 1.1%야. 보복 소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폭등하면서, 그죠? 예, 실질적인 거 있잖아요. 물가를 조정해서, 예, 개인 소비 지출, 예, 가격 지수를 살펴봤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내용인데요. 1월에는 1.9%, 조정 안 했을 때 1.9%인데 조정하니까 1.3%. 뭐 호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호조다. 아, 보복 소비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2월부터 보면 최악이에요. 2월에는요. 개인 소비 지출, 예, 가격 지수가 제로예요. 제로. 3월에도 0.3, 4월에도 0.3, 5월에는 무려 마이너스 0.3이고요. 6월에는 0.1에 불과합니다. 올 들어서 지금, 예,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 지출을 많이 써서 보복 소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를 감안해 봤더니 돈을 안 쓰더라. 이렇게 되는 게 결론이 된 겁니다. 소비할 돈이 없다는 결론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많게는 75%까지 갑니다. 소비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입니다. 경제의 생기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경제의 생기가. 쉽게 말하면 뭐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화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예, 일반 자영업자들 가게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팔린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물가 조정을 했으니까
해보니까 PC 가격 지수가 장난이 아니더라. 사실 PC 가격 지수 점점 올라가니까 보복 소비는 일어난다. 보복 소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실제로는요. 예, PC 가격 지수가 6.8로 많이 올라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보복 소비라는 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가. 그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요소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읽었는데 이게 물가 조정을 해서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 PC 가격 지수가 예, 많이 올라가다가 뭐 5%까지도 근접했다가 아니면 5% 올라갔다가 지금 6월에 4.8%까지 떨어지는 것도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서 개인 소비 지출이 많아져 보이는 그래서 보복 소비라고 잘못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소비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소비할 돈이. 저는 이게 결국 충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해봤더니 소매 판매가 여러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물가 조정을 감안하지 않으니까 소매 판매가 쭉 늘어나죠. 2002년부터 보면 계속 늘어난다. 2020년에 쑥 빠졌다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봅니다. 소매 판매가. 그죠? 그런데 인플레 조정 쉽게 말하면 물가 조정을 해봤더니 소매 판매가 쭉 가더니 지금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지금은 떨어지는 거. 지금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보복 소비 끝났다는 거예요. 보복 소비 끝났다. 이제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걸 산다는 거예요. 예.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에 사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뜻입니다. 생필품. 게다가 말입니다.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 6월 기준으로 미국의 저축률이 5.1%입니다. 5.1%. 이것은 여러분 침체의 늪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축률이 5.1% 된다는 것은 2009년 이후에 가장 낮고요. 2009년 이후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어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축률이 5.1%까지 내려갔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 경제는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침체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망가지고 소비가 망가지면 기업이 생산을 덜 해요. 기업이 생산을 덜 하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줄입니다. 일자리를 줄이면 경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갑니다. 악순환의 고리로.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지금 지표상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다우산업지수가 0.14% 하락했습니다. 물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하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끝간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지금 다우산업지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5월 4일 날 34,117.74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0.14%가 올라서 46.7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2,798.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2,700이에요. 최고가 올라갔을 때가 34,100이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만 뭔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주춤주춤. 바닥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바닥은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은 온다. 앞으로 더 온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게 깜짝 반등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깜짝 반등.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로워졌을 때 썸머랠리가 일어난다. 뭐 그런 느낌?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런데 이자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면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떨어졌습니다. 0.18%가 떨어졌고요. 21.7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2,368.98로 마감했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지난 5월 4일 날 고점이 12,985.01이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나스닥은 사상 최고점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되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변화의 어떤 고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요. 그렇지만 거품도 그만큼 많이 쌓인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거품도 그만큼 많이 쌓인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표는 나빠요. 예. 그런데 시장은 지금 올라간다고요? 글쎄요.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단 말 제가 잘 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저는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강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방관이 아닌 게 아니라 관망. 예, 관망하면서 좀 서서히 움직이면 어떨까 싶어요. 서서히. 급하게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